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이리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안녕하세요. 아리따의 포근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채님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는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원효대사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지요. 이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일체유심조. 신라시대 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처음 만든 원효대사와 거기에 간센보살을 덧붙인 친구인 의상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늘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날이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뒤척였는데 웬 물이 담긴 바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물이 어찌나 달고 시원했던지 다시 잠을 잘 청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동굴인 줄로만 알았던 게 무덤이었고 그가 맛있게 마셨던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던 겁니다. 원효대사는 너무 큰 충격에 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 직후에 그는 생각합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어이하여 어제는 그렇게도 달았던 물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가. 썩은 물도 목이 너무 마를 때 모르고 마시니 너무 달구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내 마음뿐일세.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이렇게 원효대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마음속에 있는데 당나라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발길을 돌려 다시 신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롭게 마음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원효대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로 썩은 물을 마셨어 라고만 생각했더라면 정작 배가 안 아파도 계속 아픈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기분도 계속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세상은 변합니다. 바가지에 담긴 물이 더럽거나 깨끗하다라는 존재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느냐에 따른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인식의 문제가 며칠 전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 오이가 들어간 부추김치가 있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밑반찬이다 보니까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얻으러 갔는데 허걱.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맨손으로 담는 겁니다. 그것도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지던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저는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또 아까처럼 그 부추김치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저는 다시 주신 반찬은 될 수 있으면 다 먹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결국 다 먹기는 했죠. 그런데 식당을 나오고 나서는 미식 정말 속이 안 좋았습니다. 원효대사가
간밤에 맛있게 먹었던 물처럼 저도 부추김치를 그릇에 담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이라는 걸 알고 토를 한 것처럼 저도 이것저것 만지던 손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김치를 손으로 옮겨 담는 것을 보고는 속이 너무도 울렁거렸던 거죠. 제가 그 담는 모습을 안 봤었더라면, 다른 거 이것저것 만지던 손을 안 보았더라면 식당을 나와서도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부추김치가 참 맛있었네 라고 생각했겠지요. 이렇듯 부추김치가 맛있고 맛없는 게 아닌,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 아닌 그저 똑같은 부추김치였는데 그 사이 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에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행복한가, 무엇을 하든 행복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해요. 어떤 상황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이 아까운 접시를 하면서 속상해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래도 아이쿠야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은 땀이 나서 너무 싫어 이렇게 보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어서 좋아,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나무들이 있어서 좋아,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아 등 이렇게 바라보는 건 여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름은 매번 오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름의 행복도를 더 올려주겠지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주어진 조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말고 가볍게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고 살아가요.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본시 단순한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이렇게 예쁜 꽃도 보이지가 않고, 내 마음이 행복이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그저 웃지요. 행복은 다가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